네, 준비한 기자회견문 먼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개혁신당이 창당한 지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광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는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 개혁신당이 어느덧 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쁨과 자부심 속에서도 우리 정치 현실을 돌아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제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지지자들은 이에 반발해서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고 서울 서부 지방 법원을 습격했으며 수십 명의 경찰관이 중경상을 입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1년 미국 의회에서 벌어졌던 민주주의 유린의 장면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하며 법과 원칙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했고 민주주의가 쌓아온 성취를 단 2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며 정치를 사유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당 대표 3명이 연달아 축출되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렸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서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지켜만 보았던 여당 정치인들은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저는 개혁신당 창당을 결심하며 국민 앞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양당의 진흙탕 정치, 강성 지지층의 분노만 부추기는 정치, 그러는 사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 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비겁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원칙과 상식이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때의 다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흔들림 없이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개혁신당은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5월 19일 제가 2대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당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당을 뿌리부터 재건했고 그 결과 우리는 불과 100일 만에 61개의 지역 조직을 구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현재 당원 수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LNL 아카데미와 개혁리그 공모전은 청년층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이 모든 성취는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을 두고 많은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당은 특정인의 의중이 아니라 당원과 당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 없이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룰을 바꾼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비판해온 기존 정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힘과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한 원칙과 가치입니다. 저는 당대표 취임 당시 개혁신당을 함께 빛나는 별이 가득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개혁신당을 이준석 당이라고 부릅니다. 이준석 의원은 우리 당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아주 중요한 리더입니다. 저 역시 당대표로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이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특정 개인이 아닌 다양한 인물과 가치가 공존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준석 당에 머무르지 않고 원칙과 상식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 개혁신당이 먼저 공당으로서의 면모, 공당다운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심을 잡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 위기의 본질은 권력자들이 공당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여당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제 국가 전체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진 정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개혁신당이 힘이 아닌 원칙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부패한 권력에 맞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1년이 그러했듯 앞으로의 1년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정당답게 나아가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이 지금의 성장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신, 네.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창당 1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창당 1년인데 평가보다 내용이 좀 부각되는 상황이 좀 아쉬운데요. 그 내용 본질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 당원들이 보시기에는 양측이 전혀 사안에 대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특히 실망될 것 같거든요. 이제 양측이 어떤 타협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 이런 내용이 좀 계속되면 극단적으로 분당이나 집단 탈당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개혁신당은 창당이 됐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출근을 할 때부터 늘 물밑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치하고 포용하면서 우리 당을 공당으로서의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작년 12월 16일부터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까지 저는 제 의견, 저에게 어떠한 오물이 뒤집어 씌워지고 뭐 쓰레기를 던지셔도 제가 반응하지 않았었던 거 아실 겁니다. 물밑에서 작업하고 싶었고 뭐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야 할 것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었던 것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타협 당연히 서로 타협하고 대화할 부분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원하시면 대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한 2주 정도는 제가 엄청 찾아다니고 연락드리면서 뵙고자 했으나 이제 그게 안 된 거였죠. 여튼 여러 가지로 실망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나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당의 존재 이유는 없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당을 창당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개월간 일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사무총장에 대한 해임권도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걷어붙여서 도와주시며 애써주시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 오늘 여러 가지 사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제부터라도 서로 협치하고 도와주면서 남아있는 우리 이 시간들, 언제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들을 좀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1주년 축하드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네. 아유, 그래도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내용을 떠나서 어쨌든 좀 지지율이 낮은 상인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지도부로서 책임져야 된다는 비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책임의 방식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거나,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시간이 그 한 달 전부터 갈수록 대표님 입지가 좀 줄어드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인물 중심 정당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화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좀 어쨌든 대표 건의와 법률적 해석 이런 걸로 계속 지키는 게, 자리 지키는 외에 뭔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다른 요소가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질문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지율은 저희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도 MBS 기준 2%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높은 지지율이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합당 과정과 이런 곳에서 실망을 끼쳐드리면서 지지율이 2%까지 떨어져서 창당 멤버로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출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출마하고자 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거든요.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그 후로 저희 당 제 2기 지도부 오면서 뭐 4%, 5%, 5%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해 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다시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죠. 지금 내용이 있으니까 뭐 이러한 지지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원래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하고자 의사를 밝히셨던 분들이 지금 3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 지지율이 4%, 5%여도 나가시겠다고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미래가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지금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분들도 힘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공간위를 꾸리는 그 시발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은 또 드렸습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노력하고 이준석 의원과 함께,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도 함께 올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힘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입지가 뭐 흔들린다, 그리고 자리 지키는 것이 무리하다. 저는 이곳에 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 나의 어떤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정당이 제대로 서면 제가 스스로 물러나야 됐다면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것을 저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가 탈당을 결심하면서 새로운 당에 창당할 때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선출된 대표를 선출되지 않은 중진들이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저는 울분을 토했고 어른으로서 부끄러웠고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저 사람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당시 이준석 당대표 곁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살인의 위협도 있었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혼자만 이준석 의원을 지켰으니까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며 제가 이 자리를, 그분 곁을 지켰고요. 왜냐? 제가 힘있게 지켜줘야 그분도 힘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그 가치를 존중했고 좋아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가 승리하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고 싶어서, 아까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제가 6개월인가요? 5개월 남았던
제 의원직도 버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때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끌러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은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의원에게도 그닥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뭐 의원도 아닌데 원외의 당대표가 무리해서 여기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악녀가 됐고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되어버려서 사랑받던 당원들에게 이렇게까지 미움받게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이것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기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이고 이 당을 지켜야 되는 책임자로서 저희가 해야 될 일,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희망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기존에 약속했던 정당 민주주의 실현하고 싶습니다. 절차의 중요성을 알고 원칙과 상식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상식적인 국민들이 바라보셨을 때 그래도 개혁신당은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늘 자랑했던 지역구 의원도 있고요. 비례대표도 저희는 위성정당 안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정상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 조기 대선 가능성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대선 주자를 내는 데 있어 일단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 당이 대선 주자를 낸다면 이준석 의원 무혈입성이 아니라 당내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무혈입성이요? 뭐 예를 들면 후보가 그냥 한 명이 나와서 그다음에 추대. 그러니까 저는 추대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당내에서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공정한 자리는 마련해 놓고 후보가 없다면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경선에서 이준석 의원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문을 막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하게 된다면 공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노아의 방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처럼 저희가 10만 명의 당원이 아니라 이제 30만 명, 50만 명 이상의 당원을 갖는 그런 공당이 돼야 되고, 저희 원래 2기 지도부가 꾸려질 때 제 목표가 27년도에 수권정당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은 저희 지지율도 더 끌어올려야 되고 할 것들이 많죠. 그렇다면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절차들은 밟아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주도권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공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선 후보가 또 이걸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과 그런 말씀은 꾸준하게 지도부에 드렸었습니다. 네. 1주년 그 기분 좋은 성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혹시 또 궁금한 것이 있을까요? 그 오전에 후보위원 선하람 원내대표만 해서 갖고 들어오신 당원 소환제 요청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당원 소환제는 우선 저희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원 제7조에 의한 당원 소환의 청구인은 으뜸 당원이셔야 되고, 요 청구인은 으뜸 당원의 서명으로 당원 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 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당무감사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 보셨을 텐데 그분들께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 들고 오는 것은 사실은 약간 보여주기식이지
원래 절차는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원 소환 청구는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인 이상 뭐 이렇게 100분의 각 시도당 으뜸당원 100분의 10 이상 서명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간단하긴 있는데요. 자세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사실은 의결을 통해서든 뭐 당원 당규에 대한 좀 변경이랑 제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분들이 실시 청구를 하지 않고 당대표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약간 저희는 좀 무력적인 보여주기 쇼였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십 박스 보셨잖아요. 근데 그 박스를 다시 가져가려고 회수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미 접수를 허했잖아요. 접수하면 그걸 제가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 전달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가려는 탈취를 시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좀 정말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회수하려고 돌아오셨을 때 이를 좀 뺏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께서 폭력을 좀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보좌역이 당대표 보좌역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부상을 당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이런 일은 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가해자의 어떤 명백한 영상이 있어서 우리 사무총장께서 방금 전에 그 경찰에 좀 고소 접수했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상당한 우리 비서실 분들 직원들의 조속한 회복을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끝나면 병원에 좀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는 절차에 따라 공당답게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왜 저걸 다시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당원 수도 원래 3만 5천 정도 수준에서 2기 지도부까지 7만 7천 정도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성과일 것 같고요. 10만 이상을 이제 만들고 싶었는데 요번에 보고를 하면서 10만 목표를 삼았었는데 네. 1월이니까요. 한번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1주년 그래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궁금함을 질문해 주시기 위해서 현장까지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저희 개혁신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사 잘 써주시던 분들이 오셔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또 현장에 이렇게 라이브도 해주시고 이렇게 촬영하러 와주신 영상 기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좀 이렇게 불편한 모습들 보여드리는 거 빨리 해결하고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1년이 됐습니다만 10년 된 듯한 느낌인데 10년 된 만큼의 어떠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루를 1년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쳐도 되겠죠? 네. 이후에 뭐 비공개로 물어보실 게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뒤에 계신 기자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